학자 융자금 탕감안에 따라 올 연말 안에 연방교육부는 자격증명 후 자동 삭감해줄 것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감소폭이 소폭 개선돼 불경기 우려가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4만 3천 건으로 다시 줄어 아직은 고용시장이 강력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IRS가 팬데믹 기간 중 세금 보고를 늦게 했다가 부과된 벌금을 면제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동훈 감독의 신작 외계 플러스인 일부가 워싱턴 지역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안에 따라 올 연말 안에 연방교육부에서는 자격증명을 한 후에 자동 삭감해줄 것으로 밝혔습니다. 대학 재학생들은 6월 30일 이전에 받은 학자 융자금만 탕감 대상이 되고 대학원생들은 통상적인 $10,000 탕감은 가능하나 펠그란트에 따른 $10,000 추가 탕감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 융자금 빚을 지고 있는 4,300만 명에게 최소 $10,000, 최대 $20,000를 탕감해주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자 누가 대상이고 어떻게 탕감받을지에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연방교육부 관리들이 답변한 내용을 종합하면 첫째, 일괄 탕감 혜택을 받게 되는 4,300만 명은 일단 학자 융자금을 관리하는 론 서비서들이 보내오는 안내서를 기다려 봐야 합니다. 졸업생의 경우 이미 론 서비서들이 보내온 안내에 따라 월 상환금도 납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소와 이메일, 전화번호 등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신의 학자 융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어딘지 잘 모를 경우 연방교육부가 운영하는 studentaid.gov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요즘 접속이 폭주하는 바람에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둘째, 이번 탕감을 이용할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인 개인 $12만 5천, 부부 $25만 이하의 적용 기준은 2020년 또는 2021년도에 연조정소득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연방교육부는 당국이 소득에 따른 자격증명을 이미 하고 있는 800만 명에 대해선 별도의 폼 작성 없이 인증되는 대로 학자 융자금 빚을 자동 탕감 또는 감축해 주게 됩니다. 아직 인증되지 않은 다수에 대해선 연방교육부가 정하는 특정 웹사이트에서 특정 폼을 작성해 제출한 후 자격을 인증해야 $10,000 내지 $20,000를 탕감해 주게 됩니다. 셋째, $10,000에 $10,000를 추가해 $20,000나 탕감받게 되는 펠그란트 수혜자들은 대부분 학부 재학생과 졸업생들인 2,7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방교육부가 밝혔습니다. 넷째, 이번 탕감 대상은 연방정부에서 받은 페더럴 론만 적용되며 두 번째 대학이나 대학원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민간 회사들의 학자 융자금은 탕감받지 못합니다. 다섯째,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은 6월 30일 이전에 융자받은 학자금 부채만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 대학에 입학해 학자 융자금을 받을 미래의 대학생들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탕감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섯째, 대학원생의 경우 $10,000는 가능하지만 $20,000 탕감은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대학원생들은 연방론인 그레드 플러스를 통해 160만 명이 학자 융자금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10,000씩 탕감받게 되지만 펠그랜트는 주로 학부생에게 적용돼 $10,000 추가, 합해 $20,000까지의 탕감은 불가능할 것으로 미 관리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학부모들이 받은 플러스 론도 연방론이기 때문에 $10,000까지의 탕감이 가능합니다. 현재 플러스 론을 받고 있는 학부모들은 360만 명에 달합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국 경제 GDP가 올 2분기에 마이너스 0.6%로 수정돼 당초보다 침체 정도가 소폭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고용시장이 아직 강력하고 미국 경제의 70%나 차지하고 있는 소비 지출이 여전히 늘고 있어 불경기 아닌 불경기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불경기 공포는 다소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는 올 들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기술적으로는 불경기에 빠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고용과 소비가 이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 불경기 아닌 불경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 2분기인 4월부터 6월까지의 GDP 하락폭이 2차 발표에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GDP는 올 2분기에 마이너스 0.6%로 후퇴한 것으로 연방 상무부가 25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에 1차 발표 때의 마이너스 0.9% 후퇴보다는 소폭 개선된 겁니다. 이로써 미국 경제는 올 1분기에 마이너스 1.6%에 이어 2분기에는 마이너스 0.6%로 여전히 뒷걸음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미국 경제 GDP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 불경기에 빠진 것으로 선언될 수 있지만 아직도 경기 침체로 꼽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세 달에 3번 발표되는 GDP 통계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어 미국 경제의 불경기 추락으로 간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고용시장이 이례적으로 강력해 미국민 소비 지출이 여전히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 2분기의 소비 지출도 전체 마이너스 0.6% 성장과는 달리 플러스 1.5%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올 2분기에도 플러스 1.8% 증가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1.5% 증가로 소폭 둔화해도 아직 마이너스 성장으로 후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실업률은 3.5%로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취업할 수 있는 완전 고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52만 8천 개의 일자리를 늘려 최상의 고용 성적을 거뒀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도 전달보다는 줄었지만 아직도 1,070만 개로 구직하려는 실직자 590만 명보다 2배나 많은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는 40년 만에 고물가, 이를 잡기 위한 연속 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로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주춤해져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불경기 우려를 사왔습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이번에는 두 버팀목들인 고용시장과 주택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며 미국 경제의 70%나 차지하고 있는 소비 지출을 플러스 성장으로 유지시키고 있어 불경기 아닌 불경기 소리를 들으며 경기 침체의 공포는 크게 수그러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24만 3천 건으로 다시 줄었습니다. 실업수당을 타고 있는 실직자들도 141만 5천 명으로 감소해 아직은 고용시장이 이례적으로 강력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력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한 주 24만 3천 건으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정된 전주에 24만 5천 건에서 2천 건 소폭 줄어든 것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올 들어 최고치를 매주 갈아치우다가 지난주에는 다시 내림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지난주 3,035건이 신청돼 전주보다 50건 늘어난 반면 메릴랜드에선 1,630건으로 320건 줄어들어 더 양호한 고용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서도 마침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만 건 아래로 떨어져 3만 8천 건으로 전주보다 1,300건 줄었습니다. 텍사스에선 14,000건이 신청돼 전주보다 200건 감소했습니다. 뉴욕에서는 13,800건으로 440건 늘어났습니다. 신규 실업수당이 10,000건을 넘는 곳이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등 3개 주로 크게 줄었습니다. 한 주 늦게 집계되는 실업수당을 타고 있는 실직자들은 13일 현재 141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수정된 전주에 143만 4천 명보다 19,000명 줄어든 것입니다.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내림세로 돌아서 그만큼 해고바람, 가몬 태풍이 강하게 몰아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실제로 실업수당을 타고 있는 실직자들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해고돼도 비교적 빨리 재취업할 수 있는 견실한 고용시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고용시장에서는 자진 퇴직하거나 해고되더라도 2달 반이면 손쉽게 재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여러 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복수 잡 오퍼들이 제시되면서 봉급까지 올라가는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IRS가 팬데믹 기간 중인 2019년과 2020년도에 세금 보고를 늦게 했다가 부과된 벌금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해 납부한 벌금에 대해선 160만 건에 12억 달러, 1인당 750달러씩 리펀드해 주기로 했습니다. 세금 보고를 늦게 하고 세금을 늦게 납부했거나 연체에 벌금을 냈던 개인이나 회사들 160만 건에 대해 12억 달러를 9월 말까지 자동 환급해 준다고 IRS가 발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IRS 국세청의 팬데믹 벌금 릴리프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IRS는 팬데믹 기간 중이던 2019년도와 2020년도의 세금 보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내야 할 세금을 밀려 부과받은 벌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을 미리 납부한 개인과 회사 등 160만 건에 대해선 12억 달러를 리펀드해 줄 것이라고 IRS는 밝혔습니다. 160만 건에 12억 달러를 리펀드해 주면 개인당 평균 750달러씩 돌려받게 됩니다. IRS는 해당자들은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으며 9월 30일까지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리펀드 받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의 세법상 연장 신청 없이 늦게 세금 보고를 할 경우 내야 할 세금액의 5%를 매달 벌금으로 부과받고 최고 25%까지 쌓이게 됩니다. 연체 수수료도 매달 0.5포인트씩 별도로 부과됩니다. 납세자들은 2019년도와 2020년도에 160만 건에서 12억 달러의 벌금이나 수수료를 부과받고 납부했다가 팬데믹 시기에 벌금 면제 조치로 이번에 그만큼 돌려받게 된 겁니다. 또한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리펀드 받지 않는 대신 벌금 부과액이 없어지게 됩니다. IRS는 이번 조치로 세금 보고서 적체 현상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IRS에는 8월 12일 현재 아직 처리하지 못한 적체 세금 보고 서류만 해도 무려 930만 건이나 밀려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다수인 760만 건은 종이 서류로 접수시킨 세금 보고서들로 전자보고인 이파일링을 하지 않았다가 수개월 지연되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IRS의 적체에 걸리면 납세자들의 70% 이상 받고 있는 텍스 리펀드를 수개월째 받지 못하는 지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미국 납세자들의 텍스 리펀드는 3,000달러 안팎을 기록하고 있어 저소득층에게는 한 달 생활비로 쓰일 수 있어 지연되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고려 말 소문 속의 신검을 차지하려는 도사들과 2022년 현재 인간의 몸속에 수감된 외계인 죄수를 쫓는 이들, 그들 사이에 시간의 문이 열리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시원한 영화 한 편 감상해 보시죠. 김윤미 기자입니다. 암살, 도둑들, 타짜 등 영화계의 흥행 보증수표로 알려진 최동훈 감독의 신작 외계 플러스인 일부가 워싱턴 지역에서의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외계인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죄수들을 여러 시간대에 가둬놓았다. 현대와 고려가 얽혀있는 시대를 배경으로 신검이라는 물건을 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내용의 외계 플러스 인은 고려 말 소문 속에 신검을 차지하려는 도사들과 2022년 인간의 몸속에 수감된 외계인 죄수를 쫓는 이들 사이에 시간의 문이 열리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김태리, 류준열, 소지섭, 김우빈, 염정아, 조우진, 이한희 등 초호화 캐스팅으로 제작 전부터 영화 팬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영화 외계 플러스 2는 무협과 SF, 사극까지 현대와 고려를 오가는 혼합 장르로 한국 영화계의 새로운 시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 곳곳에 심어놓은 웃음 코드는 한여름 무더위를 쫓아줄 시원한 청량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인간 속에 수감된 외계인 죄수를 쫓는 이들과 1391년 고려 말 소문 속에 신검을 차지하려는 도사들, 시간의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2022년 현재 인간의 몸에 가두어진 외계인 죄수를 관리하며 지구에 살고 있는 가드와 썬더. 어느 날 서울 상공에 우주선이 나타나고 형사 문도석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한편 630년 전 고려에선 얼치기 도사 무륵과 천둥을 쏘는 처자 이안이 엄청난 현상금이 걸린 신검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속고 속이는 가운데
신검의 비밀을 찾는 두 신섬, 흑설과 청운, 가면 속의 자장도 신검 쟁탈전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선이 깊은 계곡에서 빛을 내며 떠오르는데 영화 외계 플러스인 페어팩스 엔젤리카 모자이크, 시네마크 센터빌, 메릴랜드 하노버 이집션 극장에서 내일 대개봉합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